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뇌경색이라고 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말을 못하는 걸 떠올리시는데 그건 이미 한참 늦은 겁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훨씬 전에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서요. 저는 지난 20년간 뇌혈관과 보행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의 80% 이상이 며칠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들은 그게 뇌 문제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어제 무리했나, 잠을 못 잤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연구실 동료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상호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빠지지 않으셨고 골프도 일주일에 2번씩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뻣뻣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골프를 치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며칠 지나도 계속 그 느낌이 있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저녁에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요. 유독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으셨대요. 그래도 김상호님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른이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주변 친구들도 자기들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계단 내려가시다가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걸 느끼셨대요. 다행히 난간을 잡고 계셨어서 크게 넘어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사위분이 장인어른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쪽 발을 살짝 끌면서 걷더래요. 그래서 강하게 병원에 가시자고 설득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작은 혈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요. 김상호님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왔는데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다리 신호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신호를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알리는 다리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만 무겁게 느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발병 전에 한쪽 근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69세 이영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에도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더래요. 다행히 가족분들이 재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고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그냥 넘겼다면 훨씬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시간을 기록하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는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반드시 뇌신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신호는 다리를 절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고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지는 거죠. 바닥을 밟아도 제대로 감각이 안 오고 심할 때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뇌경색 환자의 35%가 발병 전에 한쪽 감각 둔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71세 최은자님도 처음에는 왼쪽 발바닥이 둔해지는 걸 느끼셨는데 그냥 허리 문제인 줄로만 알고 계셨대요. 허리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관이 좁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저림 증상이 자세와 관계없이 한쪽에만 반복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자세를 바꾸면 증상도 변하거든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신호는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혹시 발바닥이 둔하게 느껴진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발끝이 끌리는 증상입니다. 걷다 보면 발목에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발 앞창이 유독 한쪽만 빨리 닳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걸음걸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뇌에서 발목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작은 뇌경색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약 30%가 발끝 끌림 증상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70세 한상민님은 아내분이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 걸 발견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걸음걸이가 이상한가 보다 했는데 아내분이 계속 권유하셔서 검사를 받았더니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하셨어요. 가족분들이 걸음걸이나 신발 마모 상태를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의 관찰이 필수적이에요.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 발소리를 자꾸 끌면서 걷는 게 눈에 띄시나요? 네 번째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길인데 작은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기는데 이게 반복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낙상예방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낙상을 경험한 분들 중 일부가 나중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74세 박지연님도 집안의 작은 문턱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셨대요. 원래는 전혀 문제 없던 곳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결국 검사를 받았더니 뇌경색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반복 낙상이 있다면 뇌의 신호 전달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록하시고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메모해 두시면 진료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 문턱에서 걸리시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원치 않는 다리 떨림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 피로 때문이라면 금방 사라지는데 계속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해요. 대한신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15% 정도가 발병 전에 비의도적인 떨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68세 김정호님도 TV를 보다가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는 게 신경 쓰이셨대요. 처음엔 그냥 추운가 싶어서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해져도 계속 떨리더래요. 결국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떨림이 있으면 신경학적 검진이 꼭 필요해요.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떨림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가 원치 않게 떨려서 당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보행 불균형 증상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이건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유럽신경학회에서는 뇌연류에 이상이 생기면 보행 불균형이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70세 김미수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몸이 기울어서 휘청거리셨대요. 벽을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기립성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천천히 일어나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보니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10걸음 정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균형이 잡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 기립성 어지럼증은 잠시 서 있거나 앉아서 쉬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림을 자주 느끼시나요?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요.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환자의 75%가 3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73세 정동현님도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10분 뒤에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가족들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본인은 괜찮아졌으니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들분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 병원에 갔고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거든요.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회복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더 큰 뇌경색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혹시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서 그냥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예요. 많은 분들이 혈압이 조금 높아도 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시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죠. 혈압이 130에 80 이상이라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5분 정도 편하게 앉아 계시다가 혈압을 재보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혈압을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첩이나 달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병원 가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혈압 재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돼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없어도 식후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온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식후 2시간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2~3번만 측정해도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음식이 뭔지 알게 되면 그 음식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혈당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한 혈당 측정기 하나 장만하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삼겹살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이요. 단,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한 것보다는 그냥 볶은 것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빠른 걸음 운동이 정말 좋아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빠르게 걸어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빠른 걸음이란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를 말해요. 너무 무리하게 빨리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속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하루에 몇 분이나 걷고 계신가요? 5번째는 정기적인 자가 체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한쪽 다리만 유독 힘들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30초 동안 한 발로 서 보세요. 균형을 못 잡으신다면 체크가 필요해요. 셋째, 양쪽 발의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발바닥을 가볍게 눌러봤을 때 한쪽이 둔하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일직선 위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린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기록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가족과 함께 하루에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3분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6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은 꼭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전후로 간식 드실 때도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순수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셔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큰 도움이 돼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발끝 끌림, 자주 걸려 넘어짐, 원치 않는 다리 떨림, 보행 불균형,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까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가 체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면 됩니다. 이 7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키셔도 뇌경색 위험을 7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마다 3분 자가 체크를 꼭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기, 발 감각 비교, 일직선 걷기, 이 4가지만 매일 아침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없이 봤던 사례들이 이걸 증명해 줍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은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신호를 놓친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더 이상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3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들은 7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